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파이썬 13번째 시간.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반복문 심화, 다중반복문 활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내용은 더더욱 코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로또 생성과 별 그리기, 그리고 구구단 출력입니다. 반복문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6강과 6-1강을 먼저 시청하시고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터 45까지의) 난수 6개와 사용자가 선택한 수 6개가 모두 일치하면 1등, 5개 일치는 2등, 4개 일치는 3등, 3개 일치는 5,000원이 당첨되게끔 프로그래밍 합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선택한 수를 입력하게 되면 다시 입력받을 수 있어야 하고, 0을 입력하면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자동 선택은 처음에도 가능하고 몇 번의 수를 입력한 뒤에도 가능해야 하고요. 이렇듯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번 순서도를 만들기 어렵다면 간단한 문장 형식의 의사 코드를 디자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순서도보다 덜 형식적이기 때문에 구현도 어렵지 않죠. 본인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둔 의사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당첨번호를 5개 추출하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입력을 받을 반복문이 시작됩니다. 일단 선택된 수들을 출력해주고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이래야 중복을 피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입력된 값이 정상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중복 값을 체크합니다. 중복이 아니라면 선택된 수를 저장하는 리스트에 추가하고, 추가된 수를 다시 선택 안 되도록 작업을 해야 하고, 중복이라면 적절한 문장과 함께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입력을 했다면 둘 중 하나겠죠. 자동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예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겁니다. 0을 입력했다면 남아있는 입력 횟수만큼 랜덤으로 수를 뽑게 하고, 잘못된 값을 입력했다면 적절한 문장과 함께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사용자 입력과 당첨 번호를 비교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의사 코드에 맞춰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당첨번호 생성 파트입니다. 랜덤 모듈을 불러오고 숫자 범위와 정답 개수를 변수로 지정합니다. 원래는 45와 6이 맞는데 당첨 확률이 너무 낮아서 테스트가 어려우니까 20과 5로 조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나중에 수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수를 저장할 빈 리스트를 생성해주고 1부터 numRange까지의 수열을 생성해서 리스트에 저장해줍니다. 정답 개수에 따라 등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수를 직접 적지 않고 변수의 값에 따라 등수가 출력될 수 있도록 딕셔너리를 구성해줍니다. 물론 딕셔너리 대신 if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샘플 메소드를 이용해서 numList에 있는 수 중 정답 개수만큼 랜덤으로 값을 뽑아옵니다. 샘플 메소드는 중복되지 않게 값을 뽑아오고 원본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당첨번호는 추출이 됐고요.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반복문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포문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while문을 무한으로 돌리다가 종료 조건이 맞으면 브레이크로 끝내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선택된 수를 출력합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있다면 입력보다 먼저 출력해서 중복 입력을 하지 않게끔 도와줄 겁니다. 숫자 범위에 따라 문자열이 알아서 바뀌게끔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입력받은 값을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입력값에 대해서 여러가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 앤서에 바로 넣지 않고 임시 변수에 넣어두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입력된 값이 이미 선택된 값들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유저 앤서에 추가하고 numList에서는 삭제해서
같은 값이 추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이미 선택한 번호였다면 안내 문자열을 출력하고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이번 단계 반복을 건너뜁니다. 정상 범위는 아닌데 0을 입력했다면 남은 선택 횟수만큼 수를 자동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샘플 메소드를 사용해서 중복 없이 값을 뽑아오면 되겠죠. 뽑아온 값을 바로 추가하면 리스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상 범위도 아니고 0도 아니라면 그냥 잘못된 입력이니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이번 단계 반복을 건너뛰면 되겠죠. 정답 개수와 사용자가 선택한 수의 개수가 같다면 입력이 끝났으니 컨티뉴문이 아닌 브레이크로 반복을 종료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당첨 번호와 비교해 봐야죠. 두 리스트를 집합으로 변환해서 교집합 연산에 이어 len 함수로 넘기면 같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치 개수가 당첨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등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낙첨 안내 문자열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듯 다중 반복문을 진행하는 경우엔 기능별, 파트별로 나눠서 구현을 하면 비교적 쉽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볼까요? 다중 반복문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간다는 무시무시한 별 그리기 문제죠. 쉽게 접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에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2가지 정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문을 이용해서 별을 5번 출력하면 세로로 출력이 되죠. 이건 프린트 함수의 기본 인수들 때문입니다. 함수의 원형을 살펴보면 SEP와 AND가 있죠. SEP는 출력될 문자열 사이의 구분자를 공백으로 지정하고 있고 AND는 문자열 출력이 끝나면 출력할 문자열이 줄바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변경하면 프린트 함수를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EP 값에 하이픈이나 쉼표를 넣어서 출력 요소 사이에 나타낼 수도 있고 AND 값에 빈 문자열을 넣어서 줄바꿈이 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이 AND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에 3을 입력했을 때 화면과 같이 출력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에 4를 입력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가로 세로로 입력한 만큼 별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5를 입력한다면 가로 세로 5개씩 별이 출력될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닌 컴퓨터가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세로로 쓰기가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세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가로 입력만 가능하죠. 컴퓨터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별을 입력한 뒤에 줄바꿈을 하고 다시 가로 별을 입력하는 순서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입력된 값을 n이라고 한다면 별을 n번 출력하고 줄바꿈하는 과정을 다시 n번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죠. 패턴이 파악되었으면 이 과정을 그대로 코드화 시킵니다. 만약 컴퓨팅 사고력 없이 가로 세로 반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코드화가 불가능하겠죠. 항상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작업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패턴을 표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n이 4일 때 각 행에서 4번씩 반복, 즉 n번씩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패턴을 변형해 볼까요? 직삼각형 모양이 되었네요. 하지만 별을 반복한다는 점과 줄바꿈을 한다는 큰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코드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뀌는 부분은 단지 별이 반복되는 횟수죠. 1행에서 1번 반복, 2행에서 2번 반복. 보니까 딱 행 번호만큼만 반복을 하고 있네요. n을 r로 변경해주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파이썬 포문 특성상 항상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패턴입니다. 삼각형이 좀 작아졌네요. 아까와 같이 행별 반복 횟수를 체크합니다. 행번호보다 하나씩 부족하게 반복을 하네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간단하게 끝이죠. 자, 어떠세요?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 규칙만 바꿔주니 간단하게 다른 모양들이 가능하죠. 자, 이번엔 좀 더 복잡한 패턴을 분석해보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행별 반복 횟수 체크. 자, 만약 행의 2배였다면 2, 4, 6, 8일 텐데 이것보다 하나씩 적은 1, 3, 5, 7이죠. r 곱하기 2 빼기 1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역삼각 패턴입니다. 행번호와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n을 이용하면 규칙성이 보일 겁니다. n에서 r을 빼면 3, 2, 1, 0이죠. 여기에 1을 더하면 4, 3, 2, 1이 됩니다. 역수를 구할 때는 n을 활용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활용하면 화면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 패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왼쪽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임시로 빈칸을 A로 바꾼 다음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분리해 보니까 전부 좀 전에 봤던 패턴이죠. 기존의 포문에 A를 위한 포문을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자, 이 밖에도 별 그리기 문제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패턴 파악에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구단 출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반복문은 3중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봐야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구구단 구조를 천천히 분석해 볼게요. 가로 방향으로 곱해지는 값이 증가하는데 3번 곱하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렇게 3번 반복하면 2단이 끝나고 빈 줄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 과정을 8번 반복하는 거죠. 자, 이전 파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반복 구성은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단이 바뀔 때마다 빈 줄을 추가하는 것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죠. 2부터 9까지 반복하도록 만들고 비어있는 프린트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코드는 반복문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1, 4, 7의 순서로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생성하고 그 안에 다시 0, 1, 2의 순서로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마다 1, 4, 7이 반복되고 스텝이 반복될 때마다 0, 1, 2가 반복되겠죠. 이 과정을 표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표로 표현하고 이해하기가 좋죠. 이제 형식에 맞게 출력만 해주면 완성입니다. 서식 문자를 표현할 때 콜론과 숫자를 적어주면 해당 너비에 맞춰서 빈칸을 채워주기 때문에 정렬이 편해집니다.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오늘 영상은 좀 길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의견은 주간컴공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